20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을 했다고 하죠. 약 22조 2,3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인 반도체랑 2차 전지에서 가장 높은 투자 증가세가 보였어요. 하지만 말이죠.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반도체 순매수 규모는 13조 8천억 원인데 이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순매도 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해요.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이 여전히 차갑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샤프스터 박문아님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이 조금 궁금한데요. 이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지난달에만 해도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한 1조 원이 넘는데 그럼에도 매도세를 비껴간 종목이 바로 반도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외국인들의 시선이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파생 시장의 포지션을 통해서 간단히 알 수 있어. 6월 만기 이후로 선물의 순매도 포지션이 약 22,000계약 정도 되거든. 포지션 증가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거의 신규 매도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아. 뿐만 아니라 옵션에서도 풋옵션 매수가 많기 때문에 주로 하방 위험에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 현물에서도 6월 들어서 거래소 기준으로 한 9천억 정도 순매도 우위에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반도체를 제외한다면 순매도 규모가 2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근데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좋아한다면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AI죠.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우리가 AI의 발전이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사실상 미국의 빅테크들은 거의 모두 AI 관련주라고도 했고요. 때문에 미국에서도 빅테크만 중점적으로 상승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잘 봤어. 반도체도 엔비디아 같은 비메모리 수혜주들은 일찌감치 상승을 이도하고 있었고 이 반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들은 다소 소외되는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메모리 업황 바닥 통과 인식과 더불어서 이 비메모리하고 키 맞추기 반등이 진행 중에 있어. 하지만 딱 거기까지야.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2월 이후부터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있었어. 아무래도 연준이 긴축 강화한다 이래가지고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겼을 거고 또 한국은 중국이랑 상관도가 상당히 높은데 중국 경기가 지금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었잖아. 그런 경기적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 매도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경기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러면 반도체의 경우에는 AI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올해 반복된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녹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면 나중에 향후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불길해 보이는 시황이 앞으로 주가의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조금만 자세히 말해줘 볼까? 네. 지난해부터 이미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침체 대비왔었지. 네. 다 침체라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황이 1년째 지속돼 왔고 최근에는 더욱 심해져서 장중에 110베이스 포인트를 넘어선 적도 있어. 연준은 금리를 짧은 시간 안에 5.25%까지 상승을 시켰는데 이런 끈적끈적한 핵심 물가가 잘 통제되지 않고 있고 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쵸. 지금까지는 설령 침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 당연히 다들 안 좋다 하니까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자금이 유출이 됐었고 최근에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돼 왔어. 이수야, 채권으로 주로 돈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의미야? 채권으로 주로 돈이 들어왔으면은 주가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는 원금 손실이 없으니까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이자랑 원금을 온전히 수령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다만 이익이 좀 작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이 나쁠 때는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죠. 잘했어. 물론 주식시장 내에서도 그나마 자금 유입이 있는 곳이 있어.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적인 업종들 이쪽
이쪽으로는 좀 자금이 들어왔어. 필수 소비재는 말 그대로 필수적인 소재야. 이수는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면 치약이나 비누 사용을 줄일 거야? 그건 못 줄이겠죠. 당연하지. 그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야. 경기 침체에도 사용량이 거의 줄지 않는 것들. 마찬가지로 경기가 침체돼도 전기, 가스는 계속 사용할 거 아니야? 그쵸? 투자자들은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민감주를 사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를 매수한다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증시가 제법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 대비.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이 많아진 거는 아닐까요? 증시가 올라서라기보다는 저점에서나 지금에서나 생각의 변화가 적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실제로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주식 비중 바닥이었을 때하고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거든. 그러면 개인 투자자 말고 프로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은 어때? 프로 투자자들하고 해서 딱히 다르진 않아. 미국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노출도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시하는 글로벌 매니저 서베이들 보면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하고 비슷하다고 보여. 미국 S&P 지수에 대한 선물 옵션의 비상업적 포지션도 매도 포지션이 아직은 우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말이야. 근데 이 일부 심리 지표들을 보면 지금이 탐욕 구간이라서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게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라는 심리 지표인데 그걸 보니까 82포인트를 고점으로 하락 반전을 해서 지난 주말에 7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화요일인 현재 79포인트로 다시 익스트림 그리드 구간에 와 있단 말이죠. 그 지표는 그럴 수 있어. 옵션에서의 거래량이나 상승과 하락에 관련된 요소들을 넣어서 만든 지표거든. 주식시장에서 프로하고 아마의 차이가 뭔지 알지? 프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아마추어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투자자를 말하죠. 라고 아버지가 책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맞아. 최근 프로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강화해 놓았다라는 말을 했었지. 네. 만약 하락 포지션을 잔뜩 쌓아뒀는데 실패한다면 타격이 엄청 크겠지. 그래서 최근에 콜옵션 외가격으로 해칭을 해두고 있었거든. 말 그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 거야. 앞서 네가 말했던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콜옵션 계약 급증이 커지면 덩달아 커지게 설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심리 지표도 어떤 요인을 베이스로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전혀 다를 수 있단 말이지. 심리 지표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주식을 팔았니? 샀니? 이게 된단 말이지. 근데 아무튼 아버지 어쨌거나 주가가 올해 제법 상승을 했고 프로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은 여전히 작다는 거고 선물 매도 포지션도 아직도 우세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 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수가 현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단면만 봐서 그런 것 같아.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좀 멀리 보자꾸나. 프로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작은데 그건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둔 전략이지 않느냐. 요 질문부터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아. 프로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줄어든 게 아니야.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부터 이미 줄어들어 있었어.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수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저점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생각이 비관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미 줄어 있었다고. 그렇지. 저는 주가가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주식을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도하고 늘리지도 않았다. 그럼 이수야, 프로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그래도 이미 매도를 다 했기 때문에 당장 내다팔 주식이 많지 않아. 주식시장의 궤적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잖아. 그쵸. 언제든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혹여 주가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매도할 물량이 많지 않다. 그러면 낙폭은 제한될 테지. 그쵸. 그럼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떨까? 어떤 이유로든 주가가 상승을 지속한다면 프로 트레이더들의 포트가 지금 비어있잖아. 비어진 포트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상승폭은 오히려 제법 클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이런 비관적 시황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아버지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주식을 보유하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올해 주가가 오를 테니까 매수하자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실제로 순비관론 투성이거든요. 밸런스는 좁은 상승 종목의 폭과 높은 밸류에이션이 하반기 증시 하락을 야기할 거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상반기 미국 증시 랠리는 IT 메가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16% 상승했지만 러셀 1000 가치주 지수의 상승폭은 4%를 하회했다고 정리를 했어요. 그냥 빅테크 몇 종목만 상승을 했다는 푸념이죠. 그렇지. CIBC의 데이비드 CIO는 상반기 S&P 500 지수는 8개의 메가캡과 492개의 저조한 종목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반기에 492개 종목들이 메가캡 상승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을 하면서도 경기 충격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세가 중단되거나 하락 반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8개 종목만 강세를 보였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건 어려우니까 나머지 492개 종목이 따라 올라와야 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연착륙해야만 하고 그게 불가능하니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 같죠. 그렇지. 그러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관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그들의 주장 일부는 맞아. 그래서 몇 개의 종목만 상승하는 이상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미국은 지금 AI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서 액티브한 자금이 딱 AI 그리고 반도체로만 유입되는 시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를 담고 안 담고의 차이가 매우 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지. 실제로 나스닥이 32% 오를 때 상반기 동안 다우지수는 4%밖에 오르지 못했으니까 말이야.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시황이 워낙 암울하다 보니까 패시브 자금은 아예 들어올 엄두도 못 내고 있어. 오히려 지금 매도하고 있지. 그러니까 오히려 액티브 자금만 선별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액티브 자금이 뭘 산다고? 지금 반도체를 사고 있단 말이지. 전체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20%에 불과해. 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규모인 패시브는 매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빼면 대부분 매도로 잡히는 이유가 되는 거야.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너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현상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용오름 현상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렇지. 차가운 울릉도 앞바다에서 땡볕이 울릉도를 내려찌게 되면 그곳에서만 매우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토네이도 같은 용오름 현상이 생긴다라는 말을 했었지. 증시의 4개에서 세 번째 단계, 즉 용의 시대에서만 용오름 현상이 목격되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오르는 시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유동성 장세의 세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야. 하지만 언젠가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패시브가 강력하게 따라서 매수하는 시기가 오겠지. 그런 시장을 뭐라 그래? 실적 장세죠. 그렇지. 오늘은 좀 많이 어렵네요. 어려운 단어도 초보자분들이 듣기엔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일단 지금 왜 일부 종목만 상승하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그 정도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아주 작은 액티브 자금 정도가 AI로 몰리고 있는 반면에 그보다 훨씬 큰 패시브는 주로 매도 흐름이기 때문에 심각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다. 맞죠? 맞지. 시장에 대해서도 이 프로 투자자들의 비관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바닥부터 시작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고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딱히 걱정할 게 없다는 말씀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잘 이해된 건가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오늘 내용 좀 길기도 했고 초보자분들이 들으시기에 조금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똑같이 어려워서 방송 준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용어도 찾아보면서 방송도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